봄이 왔다. 햇살은 따뜻했고 캠퍼스엔 벚꽃이 흩날렸다. 사람들은 웃고 기타 소리가 교정 어딘가에서 울려 퍼졌다. 그날 나는 무용과 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몸을 돌릴 때마다 하얀 꽃잎이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다. 눈을 떴을 때 낯선 남자가 나를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검은 셔츠에 조금은 어색한 웃음. 그가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그렇게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내가 웃으며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예쁜 건 이미 찍기 전부터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얼굴도 따라 웃었다.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 그의 이름은 태준이었다. 공대생이었고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동아리 행사에서, 카페에서, 혹은 캠퍼스 잔디밭에서. 그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나는 언제나 렌즈 속에 있었다. 그의 카메라 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고 그의 시선 속에서 나는 살아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말했다. 주말에 시간 있어요? 같이 한강 갈래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한강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맞는 순간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태주는 자전거를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내 필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너만 찍고 싶다. 그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다음 봄에도 나 찍어줄 거죠? 그는 대답 대신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 소리가 내 가슴에 박혔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늦은 밤까지 통화를 하고 도서관 앞 벤치에서 커피를 나누며 비 오는 날엔 우산 하나로 함께 걸었다. 세상은 좁고 우리는 서로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유나야, 나 잠깐 내려가야 해. 집에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괜찮아, 별일 아니야. 며칠이면 돌아올 거야.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기숙사로 찾아갔지만 이미 방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반쯤 남은 필름 한 통과 짧은 쪽지 한 장. 잠시만 기다려줘. 돌아올게. 그 한 줄이 전부였다. 그날 이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매일 그가 앉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공중전화 앞을 서성이며 혹시나 전화가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 그러나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의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나는 그가 웃고 있는 세상과 그가 없는 현실 사이에서 서 있었다. 그 봄은 그렇게 끝났다. 햇살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엔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필름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봄의 빛과 나의 웃음, 그리고 그가 있었다. 시간은 멈췄고 사랑은 그 순간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의 빈자리는 계절보다 길었다. 나는 매일 춤을 추며 그가 남긴 봄을 다시 기억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내 몸은 봄의 바람 속에서 여전히 그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봄에 멈춰 있었다. 우체국 앞에 붉은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앞을 지났다. 혹시라도 그의 편지가 도착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유나야, 또 편지 보러 온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응, 혹시라도 왔을까 해서.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빛엔 걱정이, 내 눈빛엔 미련이 섞여 있었다. 밤이면 무용 연습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봄의 유나였다. 춤은 나의 숨이었고 그와의 기억이었다.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발끝으로 바닥을 밀고 손끝으로 허공을 그으며 마치 그가 다시 나를 보고 있을 것처럼. 그날 밤 유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편지를 쓰다 멈춘 손끝이 떨렸다. 태준아, 너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방 안엔 피아노 음악이 잔잔히 흘렀다. 나는 아직 그 봄을 걷고 있었다. 너 없는 계절을 지나면서도 나는 여전히 너의 계절 속에 살고 있었다. 무용 콩쿠르를 하루 앞둔 밤이었다. 유나는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다가 음악이 끊기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지고 눈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꿈이 열렸다. 꿈속에서 유나는 다시 그 봄의 강가를 걷고 있었다. 햇살이 비치고 자전거를 타던 태준이 웃으며 다가왔다. 다음 봄에 꼭 찍을게.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의 모습은 빛속으로 사라졌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필름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기억은 남는다. 그녀는 그렇게 여름을 통째로 잃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계절 속에서 유나는 조금씩 다시 걷기 시작했다. 태준이 남겨둔 봄을 향해, 그가 약속했던 다음 계절을 향해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내리고 세상은 고요했다. 유나는 졸업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을 추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다시 봄으로 돌아갔다. 관객석 어딘가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지팡이를 짚은 남자 태준이었다. 그의 눈빛이 무대 위 유나에게 닿았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음악이 멈추고 유나는 무대 중앙에서 마지막 대사를 읊었다. 잃어버린 계절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공연이 끝나고 유나는 객석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남겨진 것은 하얀 봉투와 필름 한 통. 봉투 속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유나야, 너의 춤은 나의 봄이었어. 이젠 내가 기다릴게. 다음 생에서 같은 계절에. 유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다. 며칠 뒤 그녀는 필름을 현상했다. 그 안에는 봄날의 그녀가 있었다. 꽃잎이 흩날리던 날 웃고 있던 유나의 얼굴. 그 사진을 바라보며 유나는 미소를 지었다. 눈물과 미소가 한 줄로 섞였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춤추게 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가 남긴 봄이 나의 영원이었음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날의 봄은 잊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봄바람이 불면 여전히 그의 이름이 입술 끝에 맴돌았다. 사람들은 새로운 계절을 맞지만 내 마음은 늘 그때의 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이제 무용 강사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한때 나도 누군가에게 춤을 보여주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의 카메라, 그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 편지. 다음 생에서 같은 계절에. 그 문장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오랫동안 이유를 몰랐다. 그냥 떠나버린 줄만 알았다. 하지만 몇 년 후 지영에게서 듣게 된 이야기. 그날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트럭과의 충돌.
운 좋게 살아났지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나에게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 모습으로는 다시 볼 수 없어.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멀어진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밤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빈자리가 더 깊게 느껴졌다. 그가 남긴 필름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엔 웃고 있는 나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그의 그림자. 사랑은 거기에 있었다. 늘 내 곁에서.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봄이었다. 청춘 사진전 기억의 필름이라는 이름의 전시가 열린 날. 나는 무용 퍼포먼스 연습생들과 함께 공연에 참여했다. 행사장 안을 천천히 걷다가 익숙한 사진 한 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한강을 달리던 자전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나의 사진. 그 아래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포터그래프트 바이 TAJUN.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시간이 뒤로 흘러갔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다. 그리고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때 말했잖아. 다음 봄엔 꼭 찍겠다고.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거기 그가 서 있었다. 조금은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지팡이는 사라지고 카메라가 손에 들려 있었다. 그의 미소는 10년 전 그대로였다. 태준? 응, 나야.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이제야 약속 지키러 왔어. 나는 말 대신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넘어진 적 없는 사람처럼 힘겹게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왔다.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속삭였다. 이건 꿈이 아니지?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니, 이번엔 현실이야. 그날 밤 전시회가 끝난 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사고 이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사진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다리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고. 이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내 차례야. 나도 너를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됐어. 몇 달 후 우리는 조용한 봄날에 결혼했다. 벚꽃이 흩날리던 공원,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야외 무대.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나와 카메라 대신 내 손을 잡은 그가 서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은 손은 따뜻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제는 춤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걸을 차례야.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걸. 시간이 흘러 우리는 함께 작은 예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는 사진을 가르치고 나는 춤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가끔 봄이 오면 그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그 셔터 소리는 여전히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제 내 사진은 몇 장이나 있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다 못 찍었어. 평생 찍을 거거든.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그날처럼 벚꽃이 다시 흩날렸다.